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암 환자분들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악액질. 그래서 환자분들은 물론 보호자, 가족분들도 가장 경계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악액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할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현택 원장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S 한방병원 신현택 원장입니다. 자, 악액질 말씀하셨는데요. 영어로는 커캑시아라고 하죠. 한글도 영어식 표현도 좀 낯서실 겁니다. 암이나 결핵, 혈우병 등 소모성 질환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 쇠약 증세로서 전신의 각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급격하게 수척해지고 또 빈혈이나 무기력 등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스티브 잡스의 생전 마지막 사진을 보면 악액질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암 환자분들의 경우 악액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는요. 진행성 암 환자의 최대 80%에서 악액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암 환자라면 누구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암 자체보다는 악액질 상태와 관련된 경우가 최대 3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행성 암 환자의 최대 80%에서 악액질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수치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악액질이 대부분 말기암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악액질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최근 6개월 동안 피로와 힘의 감소 등의 증상 변화와 더불어서 체중의 5% 이상 손실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암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악액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액질로 인한 증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를 받으시는 초기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표준 치료가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방사선 치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적지만 항암 치료의 경우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항암 치료 효과를 기대하려면 일정하게 항암 치료 스케줄을 잘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세포독성 항암제의 특성상 정상세포, 즉 골수세포, 점막세포 등 손상이 불가피해서 잘 먹지 못하고 또 골수 형성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다음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결국 큰 범주에서는 악액질의 관리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질환도 그렇겠지만 악액질 역시 진행 또는 악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암 치료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암 치료 초기부터 악액질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신이 악액질 상태인지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진단 기준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악액질에 대한 교과서적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거 6개월 동안 5% 이상 체중이 감소한 경우. 자, 두 번째, BMI 20 이하이면서 체중 감소가 2% 이상인 경우. 자, BMI 20은요, 키가 170cm인 남자분이라면 57kg 미만, 또 키가 160cm인 여성이라면 51kg 미만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 1, 2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근육 감소증에 해당되는 골격근 지수, 즉 남성은 7.26kg/m제곱 이하, 여성은 5.45kg/m제곱 이하이면서 체중 감소가 2% 이상인 경우. 자, 암 환자분들과 관련해서는 임상적으로 전 악액질, 중등도 악액질, 중증 악액질의 3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등도 이하의 악액질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 치료와 관리가 쉽지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 악액질 상태에서부터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전 악액질 상태를 인지하거나 진단하는 확실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의 재반 증상, 혈액 검사 결과, 시기의 상태, 활동량 등 몸 전체 상태를 꼼꼼히 잘 살펴야 합니다.
네, 체중이 역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혈액 검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암환우 분들 혈액 검사 자주 하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혈액 검사 외에 좀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악액질은 체수분 검사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상 요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악액질 발생 여부와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BWA 체수분 검사, 그리고 위상가, 그리고 이제 옴니핏이라고 부르는 수양면 경락 기능 검사 등입니다. 이런 검사 기기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환자분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체수분 검사 결과지인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위상각 수치가 3.0으로 확인되는데요. 여성분이고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부종 상태 역시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정도의 결과라면 악액질 상태로 진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신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사지는 수양면 경락 기능 검사 결과지인데요. 뇌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뇌의 과부하 상태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맥파는 신체적인 피로도, 기력의 저하 정도, 자율신경계통의 이상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심하고 자율신경계통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악액질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악액질에 대한 치료와 관리일 텐데요. 암 자체 치료도 중요하지만 악액질 상태가 잘 관리되지 못하면 암은 고쳐졌는데 환자는 사망하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실제로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분이라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악액질 치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경우 이제 통합의학적인 시각으로 치료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암 수술 직후의 환자분이라면 수술 부위가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항암 방사선 치료 중이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본 병원에서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시기는 하지만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거든요. 일례로 오심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받아오시지만 항암 치료로 인해서 장 점막이 다 헐어서 설사를 하시는 경우에 지사제를 써서 설사를 막는 것만이 치료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장 점막의 회복을 돕는 한약과 침치료는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 관리 외에 악액질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글루타치온 주사, 또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D와 같은 영양 처방, 또 근육의 감소를 돕는 단백질 제제, 또 식욕 촉진제 등이 있는데요. 글루타치온 주사는 독성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해독 역할을 하는 주사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메가3 영양제는 대표적인 근육 감소 억제 영양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엔자임 Q10 영양제는 심장 활동을 돕고 세포 수준에서 이제 에너지 생성을 돕게 되고요. 비타민 D는 근육 소모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영양제로 알려져 있어서 악액질 예방을 위한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세 가지를 챙기실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체중이 줄지 않기 위해서는 식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 영양제 주사를 쓰게 되지만 영양제 주사가 절대 입으로 드시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맛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시라면 일단은 식욕 촉진제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식사량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 특히 단백질군의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단백질 제제를 처방받는 것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영양도 영양이지만 어쩌면 악액질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체 활동, 즉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에서는 식욕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도 한계 저하되죠. 저희 CS 안방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센터와 전문 운동치료사가 상주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춘 단계적인 운동을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운동 장비들을 활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방치료 빠지면 안 되겠죠. 한약 처방 중에는 보중익기탕이 대표적으로 도움이 되는 처방이고요. 그 외에도 황기라는 약재를 기본으로 하는 대부분의 보약들은 악액질의 치료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며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산삼, 동충하초, 백도홍 등을 기본으로 한 면역약침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합의학적인 시각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을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해드리게 된다면 악액질의 발생으로 인한 치료 경과가 나빠지는 것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현택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